저도 우울증 같은 거 느낄 때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잠시 우울해지지만은 햇볕이 있는 곳에 가서 걷게 되면은 좀 생각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게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스포츠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들을 살펴보시면은 상당 부분이 다 실내 공간에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방에서 지내죠. 마당이 없이 거실에서 애들이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교실이라는 공간에 거의 갇혀서 지내게 되고, 교실이라는 공간도 가서 보시면은 다 모든 의자가 다 칠판을 향해서 놓여져 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사고를 하게끔 강요받는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애들 보통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봉고차실에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하늘 볼 시간이 거의 없고 쉬는 시간도 우리는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시간은 없고요. 그냥 교실, 복도 이런 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학교 생활이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운동장이 그나마 하늘을 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운동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공간이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뛰고 그럴 때 창의력도 생겨나고 자신감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운동장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동장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방향성도 자기가 선택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고 한쪽 귀퉁이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운동장이 이루어지고 작동되는 방식을 보면은 대한민국 운동장은 거의 대부분 다 축구장과 같이 취급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 딱 가면은 두 개의 축구 골대가 좌우에 딱 있게 되죠. 좀 더 넓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러닝 트랙 같은 게 하나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운동장에 들어가면은 이 축구라고 하는 거를 하는 순간 이 공간은 다양한 방향성이 아니고 딱 두 가지 방향성밖에 안 나오죠. 한 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반대 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두 개가 충돌하는 그런 집단 구기 운동의 대표적인 게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딱 두 가지 방향성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교육이 된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축구할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안경을 낀 다음부터는 더욱 축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축구공이 도대체 어디서 날아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은 이 체육 시간도 그렇고 점심시간 축구도 그렇고 운동장 하나에 축구공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한 10개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데서는 사실은 거칠게 태클도 하고 그 흙바닥을 뒹굴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것들이 뭐 운동장에서 막 뜨면은 막 비키라는 소리 막 사방에서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하더라도 다 한 방향으로 뛰잖아요. 공이 가는 데에 따라서 골키퍼 빼고 10명이 다 한 방향으로 뛰고, 또 그 다음에 공 절로 가면 또 우르르 이쪽으로 뛰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의 행동들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축구 골대만 없으면은 방향성이 없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골대 두 개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축구는 한 반에서 한 30명 학생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여학생들은 거의 안 하죠. 운동장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항상 뛰는 애들만 뛰어요, 거기서는. 운동 잘하는 애들만 주로 뛰게 돼 있고, 그런 친구들이 주로 운동을 하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그 얌전한 남학생들이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주변에 뭐 스탠드에 혼자 이제 앉아 있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만 그 운동장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공간이야 하고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적만 보더라도 여학생들은 한쪽 귀퉁이에서 고무줄 놀이 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운동이잖아요, 그거는. 가장 좁은 공간을 사용하는 운동이 그런 고무줄 같은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운동 잘하는 축구나 야구를 하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쓰면서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양분된 두 개의 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운동인 거죠.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의 빈민국도 할 수 있고 유럽의 부자들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운동입니다. 그만큼 평등한 운동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구를 할 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 많은 학생들을 사실은 체육 수업을 일일이 다 맞춰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냥 축구공 하나만 던져주면은 알아서 애들이 그 안에서 뭐 마음대로 옵사이드도 없고 뭐 태클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는 그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운동을 찾아주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단 구기 운동, 협동심을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거를 커리큘럼을 바꾸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구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체육 수업이라는 거가. 그래서 사실은 커리큘럼을 바꾸기 전에 공간이라도 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사실 수렵 채집인이었잖아요. 사냥꾼 아니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매를
씨앗을 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500제곱미터가 필요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현대사회에 와서는 몇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사무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생활들의 공간은 사실 1인당 면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최악이 우리 학생들인 거예요. 학생들은 주로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을 소비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장에서 좀 넓은 공간을 써야 되는데 그 공간 역시 또 많은 활동적인 아이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은 비활동적인 그런 아이들, 운동을 잘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갈 수 있는 공간은 결국에는 가상 공간, 컴퓨터 안에 게임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안의 공간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우리의 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몸을 쓰는 거가 스포츠죠, 결국에는. 몸을 쓰게 되면 우리의 정신과 몸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를 찾을 수도 있고 내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우울증 같은 거 느낄 때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계속 우울해지지만은 햇볕이 있는 곳에 가서 걷게 되면은 좀 생각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게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스포츠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의 공간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수업을 50분 하고 10분 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4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사실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4개 층을 뛰어내려가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시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교실과 복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 야외 공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테라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테라스를 만들 공간이 부족한데 최근 들어서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빈 교실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빈 교실들을 부숴서 그걸 테라스로 각 층마다 제공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도 하늘을 볼 수 있겠죠. 자연을 접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 빈 교실이 없다, 그러면 옥상이라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4층에 있는 학생들은 옥상만 올라가더라도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옥상제가 하자고 하면은 맨날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CCTV 카메라를 달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것도 저도 다 안 된다, 우린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만든다,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올리고 우리 학생들이 1층에 있게 한다면은, 그러면 학생들은 빠르게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교무실이 1층에 있으니까 2층 애들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나가기가.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비실 마냥 딱 그냥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간의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우리 학교 곳곳에 찾아서 개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 용마운동장에 새로운 설치를 한 게 있었어요. 거기는 축소된 형태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그다음에 트랙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행동들을, 아까 쉽게 말해서 딱 축구장에 골대 2개만 세웠을 때 그 어떤 공간이 구획된 것처럼 이곳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를 3차원으로 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다양한 선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수직의 선도 있고 수평의 선도 있고 한데, 그러한 선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행동들을 유발하고,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니까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운동장 중간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한쪽 귀퉁이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학교에 버려져 있는 공간들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위한 체육의 공간으로 꾸민다면은, 그러면 학교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지는 그런 스포츠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들만 쓰는 운동장이 아니고 모두의 운동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우리 학교와 도시 속에 너무나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을 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면은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요. 자기가 놀거나 운동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아지트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시간을 주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용마운동장에서 시도행구보고 같은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들을 만들면은 기존에는 내가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그 공간에 와서 즐길 수 있고요. 그렇게 점점 몸을 쓰고 자연 속에서 활동의 양을 늘릴수록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공간으로 나와서 운동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게 단순하게 신체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국민교육 현장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사회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표정, 몸짓 이런 거를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요. 손을 잡는다든지 터치한다든지 다양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면서 땀 흘리고서 하는 것들도 그것도 역시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학교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면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완벽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시도들이 누적이 되면은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부터 현실 세계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학교 운동장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